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사건의 정의감, 공정심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목요일 뉴스탑10은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현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열렸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라임 사건 수사에서 손을 뗀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오늘 시작부터 윤 총장은 추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7분이고 국감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대여섯 시간 정도 진행된 국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감 핵심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이도훈 의원님. 네.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윤 총장의 입에 어떤 말이 실릴지 참 궁금했었는데 총평부터 하자면 이도훈 의원이 보셨을 때 최대치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에 대한 감사였고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오갔죠. 먼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에 좀 밀린다. 그리고 여권의 공격에 밀린다 그래서 한때는 무슨 사퇴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오늘 윤 총장 발언을 보면 내가 사퇴할 뜻도 전혀 없는 데다가 밀리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했고 전체적인 그 국감 진행은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로우키로 가느냐 아니면 맞받아 치느냐 이게 관심이었었는데 여당 공격 때 윤석열 총장의 반격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간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윤 총장이 약간 판정승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고 그거는 꼭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국자와 의원이 붙으면은 정보가 많은 당국자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소속인 검찰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뭐 이거 재밌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그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윤 총장의 판정승이다라는 이도훈 의원님의 시각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추 장관의 지난 월요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당시 대검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시작부터 윤 총장은 이게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남부지검장이 사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세부적으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전임 남부지검장 또 그리고 이 현재 남부지검장인 본인이 모두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고 특히 야당 인사 관련해서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그리고 김봉현 씨에 대해서도 교도소에서 불러가지고 변호인 입회하에서 다 일일이 변호인 참여시키고 조사를 했었다.
허투루 무슨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다음에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철저 수사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 확인해 주면서 본인이 사퇴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부지검장 또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이번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얼마만큼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고 얼마만큼 잘못된 지휘라는가라는 점이 검찰 내부의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김 의원님도 오늘 윤 총장이 캐릭터대로 정말 반격의 칼을 뽑아 들었다고 보세요? 뭐 반격의 칼이라기보다도요. 저분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무슨 왜곡시켜서 또는 점잖은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 생각 그대로 그냥 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본인의 생각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 답변을 한 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추 장관은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정면 반박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중요한 얘기도 하나 꺼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그 송출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중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증명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사들이 대놓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전부 수사지휘권 박탈한 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럼 가감없이 윤 총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모든 검사들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대다수의 많은 검사들은 저 수사권이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정법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행사한 거고 그래도 이제 법상을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 총장도 따르겠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문제는 아닌데 정치적인 정당성이랑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서 수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윤 총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이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8조에 있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한테 매일 수사지휘해라 이게 아닙니다. 가급적 하지 마. 왜? 수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청에서 하는 거고 법무부는 인사나 행정권을 가지고 여기 저 검사들을 감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지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야. 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는 독립돼야 되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총장만을 예외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라는 게 저 검찰청법에 있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해석인데 예.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총장이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 총장과 남부지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야당 인사 관련 수사 다 해왔다. 금융계좌, 통신영장 다 했다. 피의자 소환만 안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보고받고 덮었다고 하냐. 이거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 비리 의혹. 그 수사지휘문에도 검사 비리 의혹을 총장이 보고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밑에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근데 왜 총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느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이 지금 이론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소 윤 총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하 아니다. 최근에 지난번부터 추 장관이 뭐 거역이라는 표현, 뭐 지휘랍시고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것도 좀 반발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추 장관 그런 얘기한 거죠. 상사의 말을 하면 따라야지. 왜 거역을 해? 그 얘기는 장관이 총장보다 위에 있다. 상급자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보다 위에 있고 국세청장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에 있는 두 사람은 장관급과 차관급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장관 차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장관 차관입니다. 여기서 퀴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장관 차관일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장관급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과연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냐?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 수사에 좀 특수한 점이 있으니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은 나름대로의 권한을 보장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 인사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의 이 검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 뭐 부하라는 표현이 조금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는 있으나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하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거죠. 두 사람은 저는 독립 대등한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장의 말이 맞다. 김관욱 교수님. 네. 부하 표현도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냐. 김봉현 전 회장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중형이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 얘기를 하나 가지고 추 장관이 이렇게 지휘권 박탈해도 되냐. 이건 비상식적이다. 이게 윤 총장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도 진술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봐야 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형평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인사들의 부분, 뭐 강기정 전 수석이라든가 뭐 전현직 여권 의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소환이 된다는 것 등등이 알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부패 부장이나 차장에게 절차적으로 다 보고가 돼서 총장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야당 정치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절차를 딱 밟고 반부패 부장, 차장 다 올라가야죠. 근데 이건 직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식구 감싸기 안 되니 수사를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검찰들을 로비한 거예요. 이거는 총장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부지검장이 혼자 알고 만약 사실이라면 남부지검장이 알고서 그걸 계속 뭉갰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남부지검장이 당연히 지죠. 근데 전체적인 검찰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것도 검찰총장의 책임인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형평성의 논란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핵심 발언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오후부터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안 법무부 돼요.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총장님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제가 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다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글쎄요, 내용도 내용인데 이게 부하라는 단어가 워낙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었나 보죠, 여당에서는. 근데 이 대답과 질을 놓고도 또 이게 뭐 함량 미달 아니냐 뭐 이 논란까지 있었어요, 오늘. 뭐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뭐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좀 법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정부조직법을 얘기하는 거고 정부조직법 32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은 정부 전체에 대한 거를 규정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검찰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검찰청법으로 그 규정을 하는 건데 검찰청법 12조에 보면 검찰 사무는 검찰총장이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배제라는 거는 사실상 정직을 얘기하는 건데 검찰청법 37조 보면은 검사의 정직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윤 총장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징계에 해당하는 그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느냐, 여기서 위법의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보기에 윤 총장이 여러 가지로 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윤 총장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부하라는 단어, 이거는 지난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명을 거역하고에 대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내 명을 고역하는 거는 내가 상관이고 당시가 부하인데 왜 내 명을 따르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어차피 검찰청법에 의해서 독립된 나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대꾸를 한 거죠. 이 부하 논쟁이 좀 있으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여기에 더 나가서 윤 총장은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에 돌아서 싸우라,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실제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얘기를 이제 오전 국정감사장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의 저런 발언들과 김종민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부당하고 장관이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면 그 수사지휘권 행사를 청와대가 긍정적인 수사지휘권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 대통령도 부하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저 농정에 갖다 대면 윤석열 총장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두를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해집니다.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저건 김종민 의원은 아마 여당 성향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지금 역시 김종민 의원은 잘해라는 어떤 찬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저런 논쟁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꼭 도움되는 질의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용민 의원이랑 가지고 얘기한 부하 논쟁. 여기 화면에 있네요. 여기요. 논리는 논리대로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왜 부하가 아니고 왜 기능적으로 독립된 대등한 관계인지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오전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하는 얘기는 논리가 아니라 정부조직법 하나라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저거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저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게 어딨죠? 부하가 아니면 다 친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저 영상에는 안 끊겼는데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러냐면 말미에, 저는 초임 검사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선배 검사, 후배 검사, 모든 검사들이 지금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이거든요. 연수원 1기부터 한 50기까지 해도 50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의 질의가, 그럼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검사들이 그렇게 배우고 일을 했던 거를 김용민 의원이 무슨 근거로 잘못 배운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 부분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법권 재판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관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사건 수사, 종결, 기소도 사실상 형사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일종의 사법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사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이 하기는 하지만 이 검사들이 하고 있는 기소 여부, 영장 청구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오로지 검찰총장만이 그걸 책임지고 알아서 독립해서 해라. 이게 헌법의 정신이고 검찰청법의 정신인데, 김용민 의원이 검찰총장, 대통령, 법무부 장관과 친구입니까? 저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저분이 변호사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좀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하 논쟁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공식적으로든 혹은 SNS로든 또 어떤 반응과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윤석열 총장인데 유일하게 답변을 좀 흐린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중앙검사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이 보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에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국무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보안 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그냥 무혐의 결정 내렸다. 제가 사실은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나라 판나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대검 차장에게 좀 걔네가 좀 챙겨가지고 적절하게 좀 지휘를 하게 예. 이렇게 이제 했고요. 저 말을 좀 들어보면 김경진 의원님 그 약간의 취지는 윤석열 총장의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마음에 차진 않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차장에게 위임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위임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올 초부터 뭐 정권하고 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간에 알려질 만큼 알려졌으니 이게 만약에 검찰총장이 거기에 수사지휘나 뭔가를 관여했다는 게 알려진다면 그게 혹여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될까 봐서 결국은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다가 대검 차장으로 온 현재의 대검 차장에게 사실상 수장관 아들과 관련된 건은 그냥 지휘권을 위임을 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법적으로 이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클리어를 시켜줬는데 그 직접 윤석열 총장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과 보좌관이 그 나눴던 카톡은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보면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 동부지검과 협의해가지고 그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기소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런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이게 메시지였던 것 같고 추 장관은 그걸 받고 내가 그럼 거짓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더 그것 때문에 책임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실제로 최근에요. 서초동에서 많이 돈 얘기 가운데 하나가 추 장관이 연이어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도 신물총장이 됐으니까 이제 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우리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김관욱 교수님, 이 말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 혹은 대통령이 뭐 경질하면 몰라도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와 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이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이 절박함이 여기서 배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다하는 것이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도 이런 무리수를 둘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1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컨대 지금 인사를 해가지고 평진 풍파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를 본다면 이 검찰과 법무부가 지속 가능한 관계인가? 국민들이 이걸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진짜 암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두 분 다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분 다. 그렇죠. 근데 문제 일단 해결이 그 길이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태는 전제하지 않았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게 윤 총장의 오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이 말을 두고는 이런 생각도 피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그러고 특검 끝나면은 이제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네. 김경진 의원님, 저 말 같은 뭐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 뭐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냐라고 질문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를 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경험이실 거예요. 총장께서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그냥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가지고 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두려고 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화려하게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활을 했고 그러다 결국은 검찰총장이 됐는데 총장이 되고 조금 지나서부터 갑자기 본인을 총장으로 임명한 정권에 의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총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수모는 지금 다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자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회 하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 저희가 핵심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